전해드린 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점이 뭘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구상을 밝힌 가운데 여당은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특공제가 뭐길래 이 제도 폐지를 두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부동산을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게 되면 우리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좀 감면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가족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40%, 거주하게 되면 40%, 합해서 80% 감면을 해주는 제도고요. 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15년 동안 30%를 감면을 해줍니다. 1년에 2%씩 늘려서 30%를 해주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들은 2년 보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는데 12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면 고가 아파트들 한 40억, 50억 되는 아파트들은 12억 비과세를 받더라도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 부담스러운 세금인데 그러면 20년 전에 5억에 사서 지금 20년이 지나서 40억이 됐다라고 하면 한 35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남는데 그냥 세금 내게 되면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18억, 1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세금인데 장특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고가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세금인데 박근혜 정부 때는 10년 보유만 해도 80% 공제를 해줬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거주 요건을 넣었어요. 그래서 거주 보유를 10년 해야만 80% 되는데 이제는 이것도 안 되겠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내가 오래 산 집에 그냥 집값이 오른 건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매기냐 이런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재작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감면 규모가 8조 원 웃돌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장특공제가 폐지된다면 실제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을 20억에 샀습니다. 10년 전에 20억에 사서 그게 2배가 올라서 40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4억 정도, 약 4억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장특공제를 적용받으면 1억 정도로 줄어드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5억에 사서 20년이 지나서 40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장특공제가 적용이 되면 약 2억 정도, 적용되지 않으면 8억 정도니까 역시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세금이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반발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 가지고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꿈이 이제 집 하나 가지고 사는 건데 10년, 20년 동안 내가 잘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투기를 했느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비거주 보유자가 매물을 내놔서 공급이 늘어날 거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대통령 예상대로 될까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아마 한 2-3달 전이었나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 매물이 오히려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전세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2개월, 3개월 지나고 보니까 전세 매물이 사라지게 되고 또 월세도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게 현실인데 지금 우리 장특공제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게 되죠. 거주를 해야 돼. 10년 거주하게 되면 인정을 해주는데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을 줄이겠다,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이 크잖아요. 아니 4배나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내가 거주를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러면 세입자가 전세가 만기가 되면 연장을 안 해주고 다른 세입자한테 공급을 안 하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그 거주 기간을 채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난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고령자들, 한 65세,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집값이 20년 동안, 10년 동안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해서 이제 좀 돈 좀 쓰고 좋은 차도 좀 바꾸고 자녀들 돈 좀 주고 나 좀 못나게 살다가 가련다. 이런 분들은 팔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팔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누군가는 집을 또 사줘야 되잖아요.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20억 초과되면 대출이 뭐 2억이 나오게 되고요. 토지 거래가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낀 집은 또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팔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맞물리면서 오히려 좀 꼬여가는 상황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최근에 대통령이 보유세나 장특공제 같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운을 계속 띄우고 있어요. 이 지방선거 전이라서 확정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선거 후에는 개편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뭐 요거를 보고서 움직이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보유세도 그렇고 장특공제도 좀 손대지 않을까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특공제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리 1세대 1주택이어도 아니 10년, 20년 동안 뭐 20억, 30억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건 너무 많다. 거기에 뭐 한 2억 정도 세금을 내는 건 너무 좀 하지 않냐라는 반응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장특공제도 취지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5억에 산 아파트가 지금 40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20년 전에 5억의 그 실물 자산 가치는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한 20억 정도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35억이 남은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방어를 생각하면 20억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어 해지용으로 장특공제의 그 취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매년 보유세를 내는데 종부세의 기준이 우리가 공시가격입니다. 시세 상승분에 따라서 가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년 전에 사신 분들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미시는 이익에 대한 과세가 계속 커지는 구조예요. 미국은 취득세 기준이거든요. 양도세 필요 경비에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 보유하신 분들한테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게 과도하는 이유만으로 이제 줄이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가장 좀 1주택자들이 화가 나는 게 부동산은 단기 투자는 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율도 70% 정도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길게 장기 보유하게 되면 내가 살다가 또 다른 세입자한테 전세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고 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기로 간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는데요. 다른 나라 외국을 보더라도 일본도 양도세율이 30%입니다. 우리는 기본 세율이 45인데 30%인데 장기 보유하게 되면 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15%로 오히려 절반을 줄여줘요, 세율을. 그러면 우리도 장특공제가 폐지가 된다면 세율 자체가 45%가 아니라 오히려 30%, 25%로 내려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보유세도 지금 올린다라고 하고 양도세도 있는 혜택도 줄이고 또 다주택자들은 중과세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세제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밸런스 붕괴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공급 물량은 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좀 전해주셨는데 이런 와중에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 잦은 사업 지연 때문에 이 원수에게 추천한다거나 지역주택으로 불릴 만큼 악명이 높은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뭐고 뭐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이건? 네, 이게 뭐 원수 진짜 미운 친구 있으면 지역주택조합 추천하고 더 미우면 선물투자 추천한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건축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묘화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나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뭉쳐서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해보자. 새 아파트를 지어보자라는 취지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게 되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매입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추가 분담금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성공 확률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 토지 확보 요건을 95에서 80%로 줄이겠다. 그 얘기는 공급의 속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대행사 등록제, 등록을 좀 해서 좀 공인된 업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비 금정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방안으로 이 문제점 20%의 성공 확률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